수원 지수랑 로그 배우고 오셨고요. 함수까지 그리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라는 파트고요. 삼각함수요. 삼각함수라는 파트고 조금 내용이 좀 많은 단원이라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단원입니다. 수원에서 제일 좀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요. 처음부터 개념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출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시작을 해보죠. 자, 선부터 그릴게요. 여기가 O, 여기가 X. 이렇게 출발하는 선을 시초선 출발하는 선이다. 용어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자,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고 하고 각도상으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이 나타내는 OP라는 이 선 자체를요, 얘를 동경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각도라는 뜻이고요. 양의 방향이 이쪽이었으니까 음의 방향은 이쪽이겠죠? 각도를 잇는 용어들 체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배우실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각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각도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보시죠. 똑같이 여기 OX 시초선이 있습니다. 시초선이 있고 OP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익히려고 하는데요. 여기만 이렇게 각도를 표시하는 걸 특수각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3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30도가 이렇게만 위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색깔 바꿔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모르겠지만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각도 내용을 표시하는 표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360도 곱하기 n이요. n은 정수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A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방법을 일반각으로 표시한다 라고 명명합니다. 용어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문제 몇 개 가져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표현이 나와 있고요.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4분면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해보시죠.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사분면을 나타내는 일반각의 표시요. 일반각의 표시는 세타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등으로 표시해야죠.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 부등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세타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사분면이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이 영역이니까요. 여기에 0도부터 그러니까 표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0도부터 90도까지의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세타를 나타내셔야 되는 문제죠. 3분의 세타 연산해 주시면 되고요. 3분의 세타를 나타내 보시면 3분의 세타는 120도 곱하기 n부터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다. 이렇게 표기하실 수 있겠네요. 자, 요걸 각각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부터 30도까지고요. n에다 0 넣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n에다 1을 넣으면 120도부터 1을 넣으면 150도까지가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보면 240도부터 그 다음에 270도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이게 넣다 보면 패턴이 보이는데요. 하나만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2까지 집어넣었죠. 0부터 2까지 집어넣었는데 여기가 n이 0일 때고요. n이 1일 때고요. n이 2일 때였죠. n이 3일 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n이 3일 때 집어넣으면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오롯이 0부터 30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까지만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그림은 지우고요.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요. X축 그리고요. 자, Y축 그리고요. 0부터 30도,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해서 1번부터 나타내보면 0부터 30도 사이에 어떤 여기 동경이 있겠죠? 정확하게는 점선으로 표기해주는 게 좋겠네요. 경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요. 여기 30도 라인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요. 여기 1번이고요. 1번 영역이고요. 1번 영역이요. 그 다음에 2번 영역
표시해 보시면 120도부터 150도까지 120도라는 건 여기 90도 라인부터요. 30도가 돌아갔으니까 여기가 120도 라인이겠죠. 180도에서 30도 빠진 요 라인이요. 여기가 2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영역입니다. 240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70도죠. 270도니까 30도 빠진 여기요. 여기서부터 270도까지니까 여기가 3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영역 색칠해 보면요. 요렇게 풍차 모양인가요?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존재하는 1, 2, 3, 4분면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잠깐 멈춰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각 표현 익히고 계시고요. 세타와 5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라. 세타는 범위를 주어줬고요. 자, 문제 확인하셨으면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각적 표현이죠. 자, 동경이 일치한다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자, 여기 보시면 문제상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Y축이요. 여기 X축이요. 여기에 있는 어떤 동경이 있는데 얘가 세타가 이렇게 돌아서 세타가 된 거랑 여기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5세타가 된 거랑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림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요. 5세타. 그럼 동경이 일치하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세타랑 5세타를 통해서 축 위치에다가 축 위치를 잡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 들어보시죠. 여기가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5세타에서요. 세타를 빼주면 항상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준 이 축 위치의 각도가 된다. 빼준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기 때문이죠. 빼줬을 때 축에 위치한다. X축의 양의 방향에 위치한다. 표기법 써주시면 되고 X축 양의 방향이란 표현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0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4세타가 360도 N이라는 소리가 되고요. 우리는 세타가 관심사니까 90도 N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타 범위 확인하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세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0, 1, 2 넣어보시면서 범위에 맞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0은 안 되고 1은 90도, 2를 넣으면 180도, 3을 넣으면 270도,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360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세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동경이 일치한다는 표현 보고 오셨고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표현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라는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와 7세타고요. 그림상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아까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Y축, X축, 여기에 위치한 게 여기가 세타라고 봤을 때요. 지금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 라는 표현은 이쪽에 있다는 소리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위치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아까와 동일하고요. 풀이법은 축으로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 각도가 같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 축이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X축의 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7세타에서 세타를 빼줬을 때 저기 있는 X축의 음의 방향에 위치한다 표현 360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0도 위치에 위치한다 표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동일하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6세타는 360도 n 더하기 180도고요. 세타는 60도 n 더하기 30도 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세타 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자, 90도부터 180도니까 n이 0일 때는 90도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n이 1이 되면 n이 1일 때도 안 되죠. 90도니까 n이 2일 때부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넣으시면 150도 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3 넣어도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세타는 150도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직접 풀어보세요. 넘어가시죠. 문제들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문제부터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동경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X축 대칭이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타 범위 나와 있고요.
이 상황에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풀이법은 동일한데요. 자, X축, Y축이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동경이 2세타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있는 동경이 있는데 이게 X축 대칭으로 동경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랑 여기의 각도가 지금 같다라는 상황이죠. X축 대칭. 5세타도 그림으로 좀 표기해 볼까요?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얘가 뭐 이런 식이 된다 라는 얘기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으로 보시면 핵심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축에다가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맞춰준다는 얘기가 뭐냐? 5세타에서 지금 파란색 보시면 5세타에서 2세타를 더하면 거기가 X축 대칭이기 때문에 각도가 같죠? 이게 X축의 양의 방향, 좀 전에 색칠했던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표기를 해주시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7분의 360도 n이 되겠네요.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n에다가 0을 넣으면 안 되죠. 1부터 넣으면 7분의 360도 연산해 보시고요. 요 대략 구해 보시면 이게 51점 뭐뭐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는 7분의 720도죠. 720도 연산해 보면 102점 뭐뭐뭐 나올 거고요. 7분의 다음 거요. 7분의 1080인가요? 연산해 보시면 154점 뭐뭐뭐 나오겠네요.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거 넣으면 넘어가겠죠? 180도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 한번 지금까지 문제로 푸셨던 용어들 동경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두 번째 문제였죠.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다. 이런 지문들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보셨던 X축 대칭 동경 관계 문제도 보셨고요. 다른 문제로 Y축 대칭도 나올 수 있고요. 푸는 법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된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보시게 될 텐데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자 합니다. 일단 일치한다 라는 표현부터 체크를 해보면 일치한다는 표현은 두 동경을 빼줬을 때 좀 전에 보셨지만 360도 곱하기 n으로 x축 양의 방향에 위치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해주시면 두 개를 뺐을 때 x축의 음의 방향이었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의 음의 방향에 위치한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 대칭이요. 좀 전에 보셨죠. 두 동경을 더하면 x축의 양의 방향에 위치한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y축 대칭 문제랑 y는 x 직선 대칭 문제는 풀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동경을 더했을 때 x축의 음의 방향에 위치한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y는 x 대칭은요. 이것도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360도 곱하기 n에 90도라서 Y축의 양의 방향에 위치한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어가시죠.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넘어가시죠. 자, 호도법이라는 단위를 지금 새로 배우려고 합니다. 라디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도라는 단어로 각도를 표시하셨다면 도요. 이번에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1라디안이 뭐냐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정의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채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부채꼴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반지름 R이 있는데요. 즉 1라디안의 정의는 여기에 있는 호의 길이가 R로 동일할 때 여기 나타나는 각도,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정의는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라디안의 개념을 좀 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익숙해져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도가 더 익숙하니까요. 각도를 나타낼 때 중학교부터 해오셨던 도라는 단위가 익숙하니까 일단 1라디안이 몇 도인지 요거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좀 전에 그랬던 그림을 도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반지름 R이고요. 여기가 반지름 R로 같을 때 여기가 몇 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라디안이겠죠? 여기가 A도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례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요. 전체 원의 호의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호의 길이는 r이니까요. r이니까 전체 원의 각도가 중심각이 360도니까 여기가 A도다. 우리의 관심사는 A도를 구하는 거다. A는 꼴로 정리를 해보면요. 360도 곱하기 R은 2파이 R 곱하기 A가 되니까요. A도요. R은 날라가고 A도는 몇 도인지죠? 1라디안. 여기가 1라디안이요. A도는 파이분의 180도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형태가 좀 불편하니까요. 앞으로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렇게 깔끔하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파이가 180이라고 앞으로 표기하겠구나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안을 익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요. 지금 기존에 배웠던 각도들을 라디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 180도다 라는 개념을 익히신 상황에서 이 각도들 밑에 나와 있는 표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도요. 180도의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파이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단위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30도라는 각도의 표현보다는 6분의 파이라는 라디안으로 표기를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45도요. 이거는 180도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고요. 자, 60도요.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단위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70도는 어떻게 되죠? 270도는 2분의 3파이 되겠네요. 360도는 당연히 180도의 2배니까 2파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가 180도다. 개념 익혀주시고 이런 단위에 더 익숙해지자.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지금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단위 배우셨고요. 직접 써가면서 연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주시고요. 넘어가시죠. 공식들 몇 개 체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부채꼴 공식,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 공식을 호도법을 배우시면서 새롭게 배우시게 될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 공식을 이제 가볍게 유도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핵심적인 개념은, 부채꼴을 그리게 될 텐데, 부채꼴이 호의 길이와 넓이 두 개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것을 통해서 유도한 공식들이고요. 자, 부채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세타고요. 지금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호의 길이 L.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는 호도법 공식입니다. 라디안을 적용한 호도법으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이요. L, 호의 길이에 대한 공식입니다. L은 여기 있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세타를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R 세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유도해보면요. 호의 길이 2파이 R부터 출발할까요? 원의 둘레 원주 2파이 R 대 호의 길이 L은 중심각인 2파이 대 여기가 라디안 단위라서 2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세타다 이렇게 써주시면 비례식 관계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써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정리해보시면 공식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중요한 건 L은 호의 길이는 앞으로 호도법을 썼을 때는 R세타라는 공식을 따른다. 익혀주시는 게 되겠네요. 자, 부채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채꼴 넓이 공식이요. 넓이를 S라고 할 때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반지름을 제곱해서 중심각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공식을 익히게 될 텐데요. 이것도 똑같죠. 원의 넓이 파이 R제곱이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요. 파이 R제곱 대 S는 중심각인 360도, 360도가 아니죠. 호도법을 쓰셔야 되죠. 여기가 2파이 대 세타다. 정리해주시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오는 게 손쉽게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좀 전에 위에서 봤던 L은 R세타니까요. 이걸 2분의 1 RL로 쓸 수도 있겠네요. L 자리에 R세타를 집어넣은 식입니다. 두 가지 공식 다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
중심각을 알고 있을 때 호의 길이 L은 R 세타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2분의 1 RL로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꼴 공식 정리했고요. 문제 풀면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에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채꼴이고요. 최대 넓이와 중심각 크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고요. 부채꼴 그림 좀 그리면 여기가 R, 여기가 세타, 여기가 L이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이 둘레의 길이가 되고요. 이게 8이다.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일단 부채꼴 넓이 공식 좀 전에 배웠던 거 써보면 최대 넓이 S를 보시면 2분의 1 RL 공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L은 꼴로 정리해서 집어 넣어주시면 2분의 1R 8-2R 2로 나눠주시면 4-R이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라는 R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R의 범위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쳐다보시면 R은 최대 4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보이십니다. 4가 돼버리면 부채꼴이 형성이 안 되죠. 이 8이라는 숫자 때문에요. 8의 반인 R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범위 확인하시고 반드시 출발하셔야 되고요. 2차식 최대 최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마이너스 R-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2가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답은 최대값 4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R이 2라는 사실을 찾았고요. L도 찾았죠? R이 2니까요. L은 4다 라는 거 찾으셨습니다. L은 R 세타니까요. R은 2고 L은 4니까 세타는 2가 그때 최대값을 갖는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넘어가시죠.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 단원임에도 불구하고요. 좀 상세하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2번 정도 영상 들으시면 익숙해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삼각함수 부호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 보면 여기가 지금 1사분면이고요. 여기가 2사분면이고요.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삼각함수의 부호가 여기 올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가 양수인 구간이고요. 여기는 사인만 양수인 구간, 2사분면은.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인 구간.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인 구간이다. 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그림을 위해서는 단위원을 하나 그리셔야 합니다.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 일자리 원이고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이요. 자, 원을 반지름 일자리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이요. 여기 반지름이 1인 상황입니다. 1인 상황에서 어떤 동경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이런 동경이 있을 때 자, 지금 1사분면의 각도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1사분면의 각도에서 사인을 한번 구해보면요. 먼저 사인은 여기 길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요. 사인 세타라는 건 A분의 B인데요. 지금 단위원이라 A가 1이죠? 그러니까 B의 길이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의 길이는 다른 말로 뭐냐? 여기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P의 Y좌표가 되겠구나. Y좌표가 B인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빨간색을 쳐다보시면 이 점을 돌려가면서 빨간색을 쳐다보시면 Y좌표만 부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Y좌표 양수요. 여기서는 Y좌표 양수요. 여기는 Y좌표 양수. 여기도 Y좌표 음수요. 그래서 사인이 2사분면에서만 양수다. 아니요. 사인만 2사분면에서 양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코사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사인 보시면요. 코사인은 여기 길이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길이는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라고 정의하는 걸 배우셨고요. A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단위원이어서요. 우리는 C만 쳐다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C는 뭐냐? P라는 점의 X좌표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X좌표의 양은 나타내볼까요? 1사분면에서는 양수고요. 2사분면은 당연히 음수. 3사분면은 당연히 음수죠. 4사분면 X좌표는 당연히 양수. 그래서 코사인만 4사분면에서 양수구나.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외우시게 될 텐데요.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시니까요.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분의
A분의 C라고 볼 수 있고요. A가 날아가면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A분의 B가 지금 보시면 위에서 본 사인 세타고요. A분의 C가 위에서 보신 코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보실 때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의 나누기 부호를 보시면 되고요. 하얀색으로 부호를 표시해보면요. 여기 지금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플러스요.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3, 4분면에서만 탄젠트가 양수다. 여기는 모두가 양수인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 부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4분면은 모두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올스타킹 앞자리만 따서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얼싸 탕코를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순서대로 이런 식의 부호를 갖는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해볼까요? 문제요. 자, 각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요. Y축이요. 여기에 120도짜리 동경을 하나 표시를 해보죠. 여기 120도요. 동경이 나왔을 때 여기서의 사인 120도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 나온 상황이죠. 그럴 때는 삼각형을 이쪽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요. 이 삼각형이 60도짜리니까 사인 60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2, 1, 루트 3의 비율을 가지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2, 4분면 사인이 양수였나요? 음수였나요? 그러니까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120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120도요. 동일하게 지금 요 삼각형 쳐다보고 계시고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120도는 2분의 1인 게 보입니다. 60도를 읽으면 되는 거죠. 이 파란색 삼각형의 코사인 60도. 여기 각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을 한 다음에 부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2, 4분면은 코사인은 음수니까요. 음수구나.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젠트 120도도 해보죠. 탄젠트 120도도 파란색 삼각형을 보시고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탄젠트죠. 루트 3이구나 알 수 있는데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구나. 요령이 되겠습니다. 필기 좀 하고 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가져왔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요. 자, 문제 두 문제랑 뒤에 있는 공식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좀 긴 강의다 보니까 지루하실 텐데요. 지루하신 분들은 잠깐 끊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타가 4분의 3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디안 호도법 표기법이죠. 도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분의 3파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Y축이요. X축이요. 4분의 3파이니까 이쯤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여기가 4분의 3파이요.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쪽으로 삼각형을 완성하시고요. 여기 각도를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4분의 파이죠. 특수한 삼각형 1대1대 루트 2를 비율을 갖는 45도짜리 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부터 확인해 보시면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확인할 수 있고요.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2, 4분면이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좀 전에 하고 오셨죠?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1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연산 마무리 해보시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랑 날라가겠네요. 여기만 체크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1, 2, 4분면 각도를 두 문제를 보셨는데요. 자, X축이요. Y축이요. 자, 1, 4분면 각도는 그냥 여기 삼각형 이렇게 완성해서 읽어주시면 되고 2, 4분면 동경 하나 표시, 3, 4분면, 4, 4분면 표시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1, 4분면 삼각형은 이렇게 완성해서 여기 각도로 해준 다음에 부호만 확인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2, 4분면은 여기, 3, 4분면은 여기요.
4, 4분면은 여기로 읽어주시고 부호만 우리가 배웠던 얼싸 안고 요 부호로 사인 코사인의 부호만 확인해주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비 넥타이 같은 모양이다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 곱한 게 지금 양수, 코사인 탄젠트 곱한 게 양수다.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 몇 사분면이냐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코사인이 동일하게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면 첫 번째 식에서 사인 세타도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도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양수이므로 이것은 1사분면이다. 확인되겠네요.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다 라고 하게 되면요. 사인 세타도 음수고요. 탄젠트 세타도 음수라는 사실이 되는데 이런 사분면은 없다라는 걸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답은 1사분면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직접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삼각함수 첫 단원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두 가지 체크를 할 거고요. 첫 번째 공식은 앞에서 언급하고 오셨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공식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당연한 분수의 성질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Y축, X축. 여기 단위원이 있다고 해보고요. 단위원은 반지름 1짜리 원이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보셨던 그림인데 여기 각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인을 구해라 라고 하면 사인은 여기 길이라고 보면 된다 라는 거 체크하고 오셨고요. 코사인을 구해라. 여기 사인이요. 코사인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는 X좌표에 X좌표 점에 이 파란색 이게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걸 그림으로 보고 오셨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식이 하나 보이는데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피타고라스에서 항상 1이 성립하는구나. 이 두 공식 체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고요. 통분하라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요. 분의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좀 전에 여기 1이라고 공식으로 보고 오셨고요. 연산 정리하시면 2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사인 분자 1 더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약분.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답이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